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제16-4회가 되겠습니다. 관심과 집중 70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포토그래픽, 그래서 이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이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효과적인 입력 방법들에 대해서 먼저 포토그래픽, 사진 찍듯이 딱 보고 기억하는 훈련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감사, 고마운 것 생각하고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러면 그것은 기억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마운 일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그 잘 안 잊어버린다는 거 말씀드렸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관심과 집중 두 번째 방법인데요. 기억의 필수 조건은 집중입니다. 시각적 이미지와 기억의 궁전. 기억의 궁전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장 쉽게 기억하는 건물에다가 기억하고자 하는 대상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쌓아 놓는 거예요. 자, 이런 궁전, 기억의 궁전 같은 기억 기법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부족한 집중력을 의도적으로 길러야 하며 기억의 궁전을 영구 기억 저장 장소로 사용하려고 하면 기억한 이미지들이 희미해져서 사라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기억의 궁전을 둘러보아야 한다. 암송한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또 계속해서 재묵상하고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실제로 이런 내용은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장에 가서 뭐 포도를 사고 사과를 사고 또 뭐 배추를 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쭉 할 때 메모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것을 이제 기억해 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심 그리고 집중. 우리 지금 GTS 묵상 훈련을 하잖아요. 이 GTS 묵상. 요게 이제 바로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날에 뭐 구조를 정한다든지 또 스토리텔링을 한다든지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보다 그걸 한 번 더 이야기하면 훨씬 더 집중력이 강하죠, 이게. 그래서 암송하기가 아주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에 가서 뭘 사야 되겠다 할 때 메모하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은 기억해야 될 때 이렇게 뭐 우리 집에서부터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궁전, 기억의 궁전이라는 말은 내가 익숙해진 어떤 장소에다가 내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거기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치해 놓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포도, 그다음에 뭐 사과, 그다음에 뭐 배추, 파 이런 걸 콜라 이런 걸 사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집에 들어가면은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우측에다가 우측에다가 거기다 뭘 하나 놓는 거예요. 자, 사과를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딱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딱 타고 그 안에다가 이제 포도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올라와 가지고 엘리베이터 내려 가지고 내린 그 자리에다가 입구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뭐 배추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집 문 딱 열고 들어가서 냉장고 있는 쪽에다가 또 뭐 하나를 배치를 합니다.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집 내가 잘 알고 있는 궁전에 배치된 거 우측에다가 아까 엘리베이터 들어간 우측에다가 뭐 놨죠? 사과 놓고 안에다가 뭐 놨죠? 뭐 포도 놓고 그 다음에 또 올라와 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이제 입구에다가 또 뭐 배추를 놨고 또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또 뭐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을 기억의 궁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라지지 않으려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도 바로 그런 식이에요. 네, 뭐 내가 집에서 학교 가는 데까지의 건물들을 쭉 늘 익숙해진 건물이니까요. 그 건물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저장을 해 놓는 거죠.
수학의 어떤 공식을 거기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건물에는 어떤 공식을 저장하고 그 다음 어떤 건물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 학교 건물을 지나갈 때마다 그 건물에 놓아뒀던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는 거죠. 그 건물을 보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소인수 분해가 떠오른다든지 뭐 약수가 떠오른다든지 뭐 재료와 그래프가 떠오른다든지 이렇게 배치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기가 항상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지지 않도록. 근데 저는 이제 그 성경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5장을 이제 항상 암송을 하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러면 이제 요 5장을 제가 이제 항상 제 기억의 창고에다가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외워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 6장을 외워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7장을 외워요. 목요일 날 계시록 21장, 22장을 외워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G7의 중요한 것들, 존귀함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유일성에서 존귀함의 영역이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양성의 영역이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재능의 영역이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인격성 안에서 생각의 기능에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자유의 기능에서 중요한 거. 소통의 기능에서 중요한 거. 또 이 거룩성에서 영성. 그 다음에 성품. 그 다음에 컨설팅. 사랑의 영역에서 또 중요한 것들. 그 다음에 영혼성에서 영역에서 중요한 것.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한 번씩 금요일 날마다 이렇게 내 생각 속에서 리바이벌 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은 안 잊어버려져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신경을 쓰거나 주의를 기울인다. 마음이 끌려 신경을 쓰거나 주의를 기울이다. 인간은 본래 보면 기억하도록 하는 생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모님을 기억하게 되고 친구, 이웃, 동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장소, 내용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많이 기억하고 기억해내는가의 차이점은 약간 있을지 몰라도 누구나 기본적으로 포토그래픽 메모리 기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라는 거죠. 눈으로만 딱 보지 말고 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관심의 의미예요. 그림을 볼 때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는 거고 주변 틀, 그 속에 있는 것 앞과 뒤 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GTS 묵상에서 그 첫날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기. 그래서 시작과 끝부분. 어느 동네에 들어갈 때 시작 부분을 기억하고 끝부분을 기억하면 가운데 걸 기억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정합니다. 구조를 딱딱 정해 놓으면은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외우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되죠. 그리고 또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를 또 한번 싹 훑어보면서 거기에 합당한 제목을 한번 이제 정해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만 해도 암송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GTS 묵상의 방법들은 이런 걸 전부 다 제가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주 친해지면 익숙해집니다. 네, 반복하면 익숙해지는 거죠. 어떤 상태에서 사물을 접할 때 가장 기억이 오래 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때의 감정, 그때의 정신으로 대해보라. 사람마다 포토그래픽 메모리 능력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계속 보면 익숙해진다. 사랑스러워지죠. 멀리 떨어진 사람보다 늘 가까이서 보는 사람하고 결혼한 아가씨도 있죠. 편지를 보내는 애인보다 편지를 전해주는 우편 배달부와 사랑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항상 보고 만나고 친해지기 때문입니다. 공부든 업무든 익숙해지기를 바란다면 항상 가까이 하고 친해지면 됩니다. 계속 들으면 익숙해지고 암기되는 거죠. 반복 훈련입니다. 자, 고등학교 시절 인성개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을 때 친구들은 내가 똑같은 종류의 세미나에 여러 번 참가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다. 그들은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왜 똑같은 프로그램에 또 참가하려는 건데 나는 반복의 힘과 또 같은 세미나에 참석할 때마다 내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말해주곤 했죠.
게다가 나는 어떤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나중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반복이 기술의 진정한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세미나를 반복해서 하면 이게 계속해서 더 강하게 입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그러면은 계속하면 이게 입력이 잘 됩니다. 자, 포토그래픽의 기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하고 암송하는데 자꾸 사용하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기억력의 창고가 자꾸 더 커집니다, 이게.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